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김용철이가 미국에 가서 미북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지금 워싱턴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하죠.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자유민주 혹은 우파 성향의 정부였다라고 그래도 꼽아주는 YS 때 외무장관인 한승주라는 할배가 헷가닥한 헛소리를 했어요.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또 그러한 소리를 조선일보가 은근히 백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운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혼란시키는 패닉으로 몰아넣는 발언을 이쪽 성향의 정부였다고 판단이 되는 흔히 받아들여지는 YS 정부의 외무장관이 해버리니까 원로랍시고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전체주의 빨이들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기득권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보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받아들여 왔던 그런 자들, 또 그런 자들의 원로들, 이게 전빨이거나 혹은 사실상 전빨에 봉사하는 헛소리를 주워 섬기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착각부터 우선 좀 짚어보죠.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야, 굵은 빨갱이가 어느 지역 출신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뭐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서 그 호남 쪽이 많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의외로 대한민국의 이 공안 사건을 보면요. 굵은 빨갱이는 전부 TK입니다.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전부 TK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게 원인이 있어요. 1번 첫째 원인은 뭐냐면 일제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원스텝의 근대화로 점프하겠다라고 그런 착각을 가졌던 젊은 성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성리학자들 다 어디 모여 살았어요? 많이들. 경북이죠. 그래서 TK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가 독립과 함께 근대화를 완샷에 이룰 수 있는 길로 받아들여지던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경향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몇 년 전에 한홍구라는 국사학자가 김일성은 위대한 근대화 지도자였다. 이런 극언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근대화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일제 때의 이런 그 젊은 성리학자들 출신으로 이런 성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치달은 데는 성리학 탈레반의 사고구조와 이 일제 공산주의자의 사고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사고구조, 성리학 탈레반의 사고구조, 공산주의 사고구조가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리학 탈레반들 하던 말이 뭐예요? 대명천지의 1월 숭정이도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대명천지라는 건 뭐냐면 위대한 명나라의 질서가 지배하는 우주 속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께서는 해와 달같이 빛나도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 망한 지가 언젠데 대한민국에 지금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사당이 있잖아요. 만동묘. 송시열이 지은 거. 충청도에. 그래서 일제 때도 거기 기어들어가서 유생들이 일제가 그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거 금지시키니까 유생들이 거기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가서 여전히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그게 지방문화장가 돼 있어서 아마 지금도 제사 지낼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리학 탈레반이거든요. 자, 대명천지 1월 숭정을 일제 때 이 성리학 탈레반 출신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바꿨냐. 대소천지 1월 레닌이에요. 위대한 소련의 원리가 우주를 지배한도다. 레닌은 해와 달같이 빛나는 도다. 똑같은 거잖아요. 중화
사대주의 성리학 탈레반이나 소련 사대주의 공산당 탈레반이나 기본적인 이 머리 사고 구조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공산주의 하면 독립과 함께 완샷의 눈부신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착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리학 탈레반의 뿌리가 제일 강한 지역에서 제일 획가닥한 공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946년인가 되죠. 대구 폭동. 이 대구 폭동이 진압된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살아남으려니까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이 지하로 빨리 숨었어요. 세 번째 원인은요. 6.25 때 점령이 없어서 바닥 빨갱이들이 대가리 들고 수면 위로 튀어올라서 설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굵은 빨갱이 옛날에 그거 다 어디서 나왔냐? 전부 TK입니다. 거기가 빨갱이의 종주 지역입니다. 이걸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난민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이게 이재호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이 난민전이 하부 조직의 그 한국민주화투쟁위원회인가 민투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그런 청년 조직을 거느렸다고. 이 민투가 그 당시에 동아건설 최연석 회장 집에 강도로 침입해서 그 재물을 약탈하려고 시도를 했던 조직이고, 그러니까 70년대 말입니다. 시내 극장 같은데 유인물을 뿌리려고 이렇게 좀 돌아다녔던 조직이에요. 이 민투의 두목이 이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더러 이제 난민전은 그 살벌한데요. 김일성한테 저기 충성맹세문 보내고 다. 그 2차 인역 때 4월 9일 날, 그게 75년쯤 되나? 74년이 되나? 2차 인역 73년쯤 되나? 4월 9일 날 그 사형당한 그 사형수들의 옷을 빼내갖고 그걸로 북한 인공기와 베트콩 깃발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난민전 깃발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아주 건데, 거기 그 사형당한 이재문 뭐 이런 사람들 전부 핵심 멤버들 전부 그 TK 출신들이에요. 그 이제 이재호가 난민전 소속이었냐 아니면 민투의 그냥 두목으로 끝났냐? 사실은 이제 공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난민전 소속이라고 보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산계 조직의 특징에서 외곽 조직의 두목은 반드시 본체 조직의 멤버여야 돼요. 그래야 외곽을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그 민투, 한국민주화투쟁위원회, 강도질한 그 그룹의 두목은 마땅히 본체인 난민전의 멤버이어야 한다가 공안의 관점에선 상식이에요. 이게 밝혀지질 않았고, 이재호 씨는 자기는 난민전 멤버인 적이 없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난민전 두목인 이재문을 만났지만 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뿐 난민전의 실체는 자기는 안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오케이. 제가 무슨 뭐 이재호 씨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안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니까 저는 이재호 씨 주장 100% 다 받아들일게요. 근데 제가 이재호 씨가 그 난민전 산하에 민투의 두목이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 딱 첫 마디 제가 물은 말이 있어요. 야, 그 사람 고향이 대구나 그 부근이냐? 아니나 달라 까보니까 칠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호남 차별이 박정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가 한 게 아니라 영호남 차별의 원조는 어디냐? 종북 빨갱입니다. 우리나라 종북운동사 보면요. 굵은 사람들은 다 TK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약간 다른 일들이 있다고요. 이게 YS 정부의 외무장관이 왜 저런 발언을 하지? 이게 상식과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까고 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권, 기득권, 이른바 보수파리, 이른바 우파파리, 혹은 이른바 보수 언로, 이른바 우파 언로라는 그런 자들 중에 이해가 안 되도록 전빨을 빨아주거나 지원해주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도 어쩌면 전빨일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햇볕 침북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거 DJ 거야. 저도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시조를 따지면 YS가 나옵니다. 이게. 왜냐? 일단 YS 때 통일부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통일부 장관이 한완상이라는 자예요. 이런 양반이에요. 노인이죠. 지금은 원로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했고 흔히 사회학 쪽에서 저는 전혀 그런 잽이가 못 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 석학, 원로학자쯤으로 꼽힙니다. 이 한완상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처음에 제가 오늘 세뇌 탈출할 때 이야기 시작한 한승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외무부 장관을 했고 노무현 때는 주미 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의 대원로로 꼽히는 김정남, 이게 YS 때 저거죠.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 다음에 이부영, 김정남이랑 다 이 서울물리대 이제 그 인맥들이죠. 이게 전부. 이런 사람들이 이부영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적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YS 정부를 그래도 뭐 대충 우파적인 혹은 대충 그래도 보수적인 정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이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다고요. 일단 한완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한완상 얼마나 이상한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에 전라북도에서 익산인가 어디서 강희남이라고 거의 80대 중반이 넘은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의 변이, 그 자살하기 전에 썼던 이 이상한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숨을 민족의 재단에. 아니 어떻게 기독교 목사가 북한을 우러러면서 자살을 할 수 있냐고요. 자살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번도 규탄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유서에 자기 공동장례위원장으로 한완상을 지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완상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압니다. 한완상은 친기업이 곧 파시즘이다. 이런 극언을 했어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이 바로 파시즘이다. 이게 서울대 교수식이나 하고 사회학에서 원로 대접을 받는 학문 분야에서 그런 학자라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정말 유의미한 학문적 명제라면 이 사람 노벨 사회학상 받아야 돼요. 만약에 노벨 사회학상이 없다면 그런 거 만들어서라도 줘야 돼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학자도 전 세계에. 친기업이 어떻게 파시즘입니까? 파시즘이 뭔데? 친기업이 히틀러예요? 친기업이 일본 텐노예요? 황당한 소리 아니에요. 황당한 소리. 이걸 원로학자라는 자가 YS 정부의 통일부 장관, 부총리를 했다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늙음하게 강인함 공동장례위원장이나 맡고. 대한민국 이 정도로 이게 흉악한 나라예요. 학자가 그런 말 하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동료 교수들이 모여서 한 박사 당신 요새 좀 맛이 갔어? 말 좀 조심해야겠어. 우리 사회학자들 모욕하지 마. 이런 공동 보조를 취해 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자 중에 학자적 양심을 가진 자도 드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화상을 열심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한완상, 한승주가 한 짓이 뭐냐, YS 때?
클린턴이 그때 영변 핵시설 북폭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북폭을 말렸다고요. 결국 YS 정부가 미국한테 내놓은 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명제는 닥치고 평화. 핵 제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 이게 바로 햇볕의 시조입니다. 친북의 시조. 닥치고 평화기 때문에. 핵이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위험성. 이거는 외면한 채 우리는 무조건 평화해야 되고 핵은 없어야 되는데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한 걸음 건너면 김대중 나오고요. DJ 나오고 여기서 한 걸음 건너면 문재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로직이 어떻게 되나. DJ의 햇볕은 뭐냐면 똑같아요. 앞은. 닥치고 평화. 핵 제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 미국 책임. 그리고 우리는 닥치고 퍼줘. 닥치고 퍼줘에 5글자 더 붙으면은 그게 햇볕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요. 여기에 7글자 더 붙이면 됩니다. 닥치고 평화. 핵 제거는 미국 책임. 여기까지는 YS가 딱 털을 딱 까놨고 그 다음에 닥치고 퍼줘. 이거는 DJ가 털을 딱 까놨고 이제 문재인이 되면 닥치고 친중반미 연방. 이렇게 7글자, 9글자 더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가 이게 YS 때라니까요. 햇볕의 시조가. 핵을 외면해버려. 핵 위험 자체를 외면해버리고 무조건 닥치고 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 제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태도가 우리의 우파, 우리의 보수라고 지금 이날까지 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래 지금 우리 자유시민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핵 제거는 북한 해방이다. 북한 해방이 미국 책임이다. 왜냐? 분단이 미국이 디자인한 거였으니까 소련이랑 해서. 북한 해방은 미국 책임이야. 근데 해방 다음에 북한 발전은 우리 책임이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고. 그게 자유시민이에요. 이렇듯 햇볕과 친북의 첫 단추. 닥치고 평화, 핵 제거는 미국 책임. 이러한 사고방식이 YS 때 만들어졌고 그걸 만드는 장인 2명의 책임자가 한한상과 한승주입니다. 그 한승주가 이제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이 한승주가 조선일보에서 한 헛소리를 한번 보시죠. 나이 많으신 분이지만 저는 그냥 대놓고 헛소리라 그래요. 원로라는 자가, 원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주절되면 욕을 먹어야죠. 헛소리 한번 보시죠. 트럼프는 CBID 할 의지가 없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의 어려움, 미국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북한에 막 적당하게 합의해 준 다음에 그걸 대성공입니다 라고 떠들 거다. 트럼프는 주한미군도 협상카드로 써서 철수시킬 수 있다. 이거를 만약에 저쪽 진영에 정세현이가 했다. 저쪽 진영에 문정인이가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YS 정부 때 외무장관을 했고 클린턴의 북폭을 막아내고 닥치고 평화. 그 대신에 북핵 제거는 미국 책임. 미국이 주먹 쓰는 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이상 야릇한 방식을 만들어낸 당사자예요. 이 당사자가 사돈 낱말하듯이 전부 트럼프만 욕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욕 이만큼 먹으려면요. 한승주 당신은 욕을 생바가지로 먹어야 돼. 그러고 당신이 원로야? 그러고 지금까지도 장관적이 퇴직연금 받고 자빠졌어? 낫살 먹으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당신? 당신들 한 짓을 우리가 모를 것 같아? 94년이면은 인터넷에 흔적 안 남아있으니까 나는 감춰져 있을 거야 하고 지금 와서 개별 헛소리 다 주워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자들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원로 대접받고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다가 주미대사를 했거든요, 이자가. 노무현 때. 그런데 미중전쟁이나 국제정치는 전혀 얘기가 없어. 예를 들어 지금 북핵 위기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의 종속 변수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라든지, 혹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게 새로운 국제 질서, 월드 오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 지금 북핵위가 다 그런 거랑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외무장관을 했고 미중 대사를 했다는 자가. 자, 근데 이거를 또 조선일보가 띄워주는 게 또 가관이에요. 조선일보가 이 사람 인터뷰 실어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 YS 외무장관 노무현의 주미대사를 지낸 북핵위기 1, 2차 북핵위기 및 한미동맹의 최일선 지킴이었다. 이러고서 띄워줬어요. 그 인터뷰 서문에. 아니 조선일보 배상규 기자, 임민혁 기자, 당신들 공부도 안 하나? 한승주랑 한환상이가 햇볕 침북에 맨 앞에 주춧돌 놓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북핵위기 한미동맹의 최일선 지킴이? 이것들이 지금 당신들이 사람을 개돼지 바보로 보는 거야 뭐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배성규, 임민혁 두 기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에 다른 검은 의도가 있는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조선일보는요. 기자들이 쫙 그 위에 편집국이나 논설위원실 주필 편집국장 이 신문사를 이끄는 그 상층부의 방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칼라를 가져요. 그 날짜는. 다음날 방향이 바뀌면 또 다음날 방향 바뀐 걸로 일관된 칼라를 가져요. 그게 조선일보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늘 편집국장 주필 논설위원실 이런 데가 바람이 오늘 동풍으로 분다 그러면 아래 맨 말단 신입 기자까지 그날은 동쪽으로 쫙 방향을 맞춰가지고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다음날 딱 분위기 보니까 아침에 이게 오늘은 방향이 이쪽 남쪽으로 부는 것 같다. 그럼 남쪽으로 맞춰서 쫙 이거래. 이게 제일 민감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조선일보라는 괴물과 같은 집단이에요. 이게. 그러면 배성규, 임민혁이가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점에 한승주를 띄웠다. 이건 조선일보 딴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문사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그 딴 뜻은 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혹은 딴 뜻은 뭐냐?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고 미국의 미중 대립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적당하게 미중 간에 그냥 비핵화하는 척하고 적당히 합의 넘어가고 김일성 영생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계속 온전히 되고 그런 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승주 입을 통해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죠. 한승주를 인터뷰한 건 좋아요. 인터뷰하는데 그 앞에다가 해설에 만약에 오늘날 북핵위기에 씨앗을 뿌린 당사자이며 영변 핵폭격을 반대한 당사자이며 햇볕 침북에 물꼬를 튼 당사자이며 한미동맹 위기를 이렇게 심화시킨 첫 단추를 꿰은 당사자이며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비참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계속 트럼프 욕만 하더라. 아니 배성규, 임민혁이가 그 앞에다가 빡세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 싫으면 괜찮아. 도대체 한승주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보여준 그게 가치가 있다고 할 테니까. 근데 소개하는 글에 YS 때 외무장관이요 노무현 때 주미대사로서 1, 2차 북핵위기와 한미동맹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신 우리 한승주 원로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승주 입에서 튀어나오는 헛소리가 조선일보의 헛소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른바 제도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파리들 진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박근혜 대통령 등짝에 칼질해가지고 인격살해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 안 믿어도 되는데, 그건 뭐 옛날부터 안 믿었는데, 이제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도, 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조차도 이제는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신의 고무신을 180도 거꾸로 돌려 신었습니다. 전빨의 동지들이에요. 전빨의 샴쌍동에 지나지 않아요. 전체주의 파리들의. 자, 김영철 지금 고생하고 있죠. 워싱턴으로 직항한 거는 처음이래요. 항상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 갔었는데 워싱턴으로 바로 갔어요. 덜레스 공항으로. 17일 도착했고 19일 날 출발한답니다. 김정은 친서를 휴대했다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목록 제출과 무제한 사찰을 과연 수용할까 안 할까, 북한이. 이게 지금 핵심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트럼프가 쇼부리를 하고 자기 국내 정치 위기 벗어나려고 아무거나 다 사인해주고 대성공했다 이러고서 저기 스스로 말하자면 머리에 뽕을 놓을 거라는 등 이런 한승주류의 개소리, 헛소리를 전혀 접수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셋을 보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이 미북 협상 지지부진에서 판을 깬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나지 않은 차원에서 폼페오 책임으로 판을 깹니다. 왜냐? 트럼프가 만난 다음에 판을 깨버리면요. 이게 뭐 겉으로 보면 야, 북폭의 그 명분을 쌓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렵고, 폼페오가 내가 대화를 책임지고 대화 방향으로 끌고 나갔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폼페오가 거기서 자기 고백을 하고 판을 깨는 게 그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